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쉬시는 시간이시죠?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기분 좋은 오늘을 마무리하실 때 오늘도 좋은 소설 한 편을 저와 함께 감상하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즐거움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설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1935년에 발표된 유진호의 김강사와 티 교수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나약한 자세와 그가 만들어 나가는 길은 당시 1930년대 지식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세와 파멸해가는 과정, 그리고 식민지 교육의 앞잡이인 일본인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일본인에 대한 인간관계를 심리적인 갈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적으로 그려 보여주며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저항의 일면이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의 나약한 지식인상을 다룬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가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 시절의 체험을 근거로 한 지식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당시 지식인들의 실상을 일부지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럼 김강사와 티 교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강사와 티 교수. 유진호. 문학사 김만필은 동경제국대학 독일 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이며 학생 시대에는 한때 문화비판회의 한 멤버로 적지 않은 단련의 경력을 가졌으며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년 반 동안이나 실업자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 왔지만 아직도 도련님 또는 책상 물림의 티가 뚝뚝 듣는 그러한 지식 청년이었다. S전문학교 교문을 들어선 택시가 기운차게 큰 커브를 그려 육중한 본청 현관 앞에 우뚝 섰을 때에는 벌써 김만필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이 이 학기 개학하는 날이라 학생들은 둘씩 셋씩 때를 지어 웃고 떠들고 하면서 희희낙낙하게 교문을 들어가고 있었다. 저 학생들, 저 다 큰 학생들을 앞에 놓고 내일부터 강의를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몹시 기쁘기도 하고 일변 겁이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김만필은 새 내입은 모닝의 옷깃을 가다듬고 넥타이를 바로잡아 위의를 갖춘 후에 자동차를 내렸다. 그윽한 나프탈렌 냄새가 초가을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삼스레 코를 찔렀다. 그는 천천히 1원짜리를 한 장 꺼내주고 거스를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손짓을 하고 무거운 정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늘은 김만필의 그의 우를 턴 1년 반 동안의 룸펜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며 시간 강사로나마 새로이 이 전문학교의 선생으로 취임하는 날이며 또 이도 또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학교 교련 선생과 함께 취임식의 단위에 오르는 날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기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 학교 교문을 들어선 것은 이상히 할 일이 아닌 것이다. 현관을 들어서서 한참 어리둥절하다가 그는 겨우 수부에 가서 교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누구냐고 되묻는 것을 명함을 내주며 자기는 이번에 이 학교 독일어 선생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사무원은 몸을 납신하고 아, 그러셔요? 하면서 이 복도를 오른쪽으로 꺾이어 바로 둘째 방이 교장실이라고 일러주었다. 교장실은 넓고 화려하였다. 교장은 그 넓은 방 한복판에 커다란 테이블을 앞에 놓고 두툼한 회전의자 위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마치 김만필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시피.
이왕에 김만필은 교장을 그의 사택으로 찾아간 일이 4~5차나 있었지만 그때에는 김에게 대하는 태도가 몹시 친절한 데다가 교장의 생김이 쭈그렁 밤송이 같았으므로 마치 시골집 행랑 아범이나 대하듯이 몹시 만만했는데 이날 아침 교장실에 와서 그는 교장이요 자기는 일개 시간 강사로서 마주대하니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거기다가 교장의 태도는 전과는 아주 딴판으로 동난 뱀 모가지같이 고개를 반짝 뒤로 젖히고 있어서 속으로는 꼴 같지 않기 짝이 없었으나 큼직하게 유덕스레 생긴 사람보다도 도리어 더 무서웠다. 잘 오셨소. 자, 이리와 앉으시오. 교장은 목소리를 지어가며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말할 때에 그는 두 볼의 주름살 한 줄기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김만필은 몸이 오그라지는 것을 느끼며 황송해 의자에 앉았다. 우리 학교에 이왕에 오신 일이 있던가요? 아마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어때요? 누추한 곳이라서. 천만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김만필은 교장실 창에 반쯤 걷어 좋은 호화스러운 커튼으로 눈을 옮기며 대답하였다. 커튼은 정말 훌륭하였다. 교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을 서너 번 울렸다. 급사가 들어오나 했더니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뚱뚱한 모닝을 입은 친구가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들어왔다. 여보게, 그것 가져오게. 핫! 뚱뚱한 친구는 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리를 굽실하고 도로 나갔다. 잠깐 있다가 그는 무슨 종이 조각을 들고 들어와 교장에게 전했다. 교장은 김만필에게 김만필 씨, 이것이 당신 사령서입니다. 자, 이리 오시오. 김만필은 공손히 걸어가 사령서를 받아들고 허리를 굽혔다. 인젠 자네도. 김만필이 허리도 채 펴기 전에 교장은 그의 머리 위에 대고 말을 퍼부었다. 우리 학교의 한 직원이니까 우리 학교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게. 더구나 우리 학교에서 조선 사람을 교원으로 쓰는 것은 자네가 처음이니까 한층 더 주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게. 핫. 김만필은 아까 그 뚱뚱한 친구가 하던 그대로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김군, T군을 소개하지. 우리 학교의 교무일을. 교장이 말도 맺기 전에 내가 T올시다 하며 뚱뚱한 친구는 몹시 친절하게 허리를 굽혔다. 김만필은 아까는 그를 경멸의 눈으로 보았지만 지금 그가 이 학교 교무를 보는 이인 줄을 알고 더구나 이렇게 공손하게 자기한테 하는 것을 보니 도리어 황송해서 그보다도 한층 더 허리를 굽혔다. 자, 저 방으로 가서 기다립시다.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 이번에 새로 오게 된 교련 선생 A 소좌도 벌써 와 계십니다. T 교수는 앞서서 김만필을 그 옆방 교무실로 안내하였다. 교무실에는 A 소좌가 긴 칼을 짚고 만들어 놓은 사람같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김만필에게는 어째 꿈나라에나 온 것 같았다. 김만필과 A 소좌의 취임식은 계약식 끝에 간단하게 거행되었다. 위엄을 차리느라고 한층 더 눈에 살기를 띤 교장이 먼저 단 위에 올라가 김만필을 동경 제국대학 출신의 보기 드문 수재라고 소개하고 이어 이번에 새로 교련을 맡아보게 된 A 소좌는 그의 경력과 인물에 대해 자기로서 감히 어떻다고 말할 생각도 없으며 다만 이번에 특히 그의 분주한 사무의 틈을 타 우리 학교 일을 보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드릴 뿐이라는 인사를 한 후에 김만필과 A 소좌는 동시에 단 위로 올라갔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가는 김만필이 앞서서 나프탈렌 냄새를 피우며 층대를 올라가고 바로 그 뒤에 검붉은 햇빛에 탄 얼굴과 강철 같은 체격에 나이도 김만필의 존장뻘이나 됨직한 A 소좌가 가슴에 훈장을 빛내며 유유히 따랐다. 강당 안에 가득 찬 학생들은 이 진기한 행진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으나 기오스켓! 차렷! 하는 최조 선생의 일갈로 겨우 참았다. 김만필과 A 소저가 나란히 단 위에 서자 최조 교사는 다시 게이레잇! 경례! 하고 외쳤다. 동시에 수백 명 검은 머리는 일제히 숙였다. 생각하면 S전문학교의 신임 교원 취임식이 이렇게 장엄할 줄이야 미리부터 모를 바 아니었지만 막상 눈앞에 대하고 보니 김만필은 기가 막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자기는 무엇으로 수백 명 학생의 경례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 김만필은 예를 받고 서 있는 그 짧은 동안에 착잡한 모순의 감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였다. 대학 시절의 문화 비판회의 한 멤버이었던 일, 졸업하자 취직을 위해 일상 속으로 멸시하던 N 교수를 찾아갔던 일, N 교수로부터 경성의 어떤 유력한 방면으로 소개장을 받던 일,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후 수차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독일의 좌익 문학운동을 소개하던 일, 그리고 H과장의 소개로 작년 가을에 이 S전문학교 교장을 찾던 일. 이 모든 기억은 하나도 모순의 감정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생의 모순의 축도를 자기 자신이 몸소 보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지식 계급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2중, 3중, 4중, 아니 7중, 8중, 9중의 중첩된 인격을 갖도록 강조되는 것이다. 어떤 자는 그 수많은 인격 중에서 자기의 정말 인격을 명확하게 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자기 자신이 그 수많은 인격에 현황해, 즉 어지럽고 황홀해 끝끝내는 어떤 것이 정말 자기의 인격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인가? 이 모든 생각이 김만필의 머리를 번개같이 지났다. 그는 학생들이 경례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게 생각되었다. 어째 눈이 핑핑 도는 것 같고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시계 끝나고 강당을 나올 때 T 교수는 친절히 김만필, 아니 김강사의 옆으로 오며 긴상, 몹시 약하시구먼. 얼굴빛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어디 괴로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요, 별로 몸에 고장은 없습니다마는. 김강사는 등에 식은땀이 흐른 것을 느끼며 대답하였다. 김강사는 생전 처음 서는 교단이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날 밤은 늦도록 공부하였다. 학생들이 독일어는 거의 아, 배, 채부터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실수가 있을까봐 아, 배, 채 하고 발음 연습까지 해보았다. 아침의 교원실은 요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기운찬 소리로 의미 없는 회화를 껄껄거리며 끝없이 계속하였다. 김강사는 원래가 말이 적은 데다가 신마이, 햅쌀이고 보니 어디 말 한마디 붙여볼 용기가 없었다. 교원실의 그 소동을 피해 신문실로 들어가 새로운 독일의 그림 신문을 펴들고 있노라니 문이 열리며 T 교수의 벙글하는 친절한 얼굴이 나타났다. 여기 와 계셨습니까? 신진학자는 다르시군. 김강사는 의미 없이 얼굴을 붉히며 어떠십니까? 오늘은 매우 산들산들합니다. 하고 인사에 응했다. T 교수는 신문실로 들어와 김강사 옆에 앉으며 바로 이번 첫째 시간이 당신 시간이지요? 네. 어련하시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교단에 서시는 것이 처음이 되니까 더구나 우리 학교로 말하면 조선 학생이 섞여 있으니까 한층 더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버릇이란 처음 오는 선생, 더군다나 당신같이 젊은 선생에게는 쓸데없는 질문을 자주 해 괴롭게 합니다. 나도 역시 그 전에 당한 일입니다만 말하자면 학생이 선생을 시험하는 게랄까요? 이 시험에 급제를 해야만 학생들을 다스려 나가지. 만일 떨어지는 날이면
뒤가 몹시 괴롭습니다. T 교수는 말을 끝내고 호걸 같은 웃음을 폭발시켰다. 그러나 김 강사는 T 교수의 친절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일쯤이야 자기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바이지만 아무도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때 일부러 자기를 찾아와 이런 귀뜸을 해주는 것이 몹시 고마웠다. T 교수는 몇 마디 잡담을 더하고 곧 일어나 나갔다. 뚱뚱한 몸을 흔들흔들하며 나가는 뒷모양이 김 강사에게는 몹시 믿음직해 보였다. 사실을 말하면 김 강사는 과거에 문화 비판 회원이었던 것이 선생으로서는 정강이의 흠집인데다가 이 학교를 오게 된 것도 초빙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학교 교장이 H과장 밑에서 꼼짝을 못하는 관계로 또 H과장은 보통 사제 이상으로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동경대 N교수에 대한 의리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김만필에게 일주일에 4시간의 강사의 자리가 차례로 온 것이었으므로 김만필은 이 학교 안에 우선 교장을 필두로 자기를 환영치 않는 공기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교장은 정말로 김 강사가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또는 그의 오종종한 성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듯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당연한 일이요. T 교수같이 친절하게 구는 것은 예기치 못하였던 바이다. 학생들은 예상보다 얌전하였다. 김 강사는 교수의 말도 있고 해서 몹시 경계하였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김 강사는 이퀴, 인제 왔구나 하며 원수나 만난 듯이 준비를 차렸지만 일부러 선생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 도리어 새로운 젊은 선생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오는 동정의 빛이 보였다. 시간을 끝내고 교원실로 돌아오자 T 교수는 친절하게도 또 찾아와서 처음 서는 교단의 감상이 어떠냐고 물었다. 감상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학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얌전하더구먼요. 김 강사는 학생들이 처음 온 선생에 대해 의뢰해본다는 그 시험에 자기가 합격이나 한 듯이 약간 득유의 웃음을 띠며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긴상, 얌전한 것은 표면뿐입니다. 별별 고약한 놈이 다 있으니까요. 미리 주의해드립니다마는 하면서 T 교수는 학교 수첩, 학생들이 엠마쪼라 부르는 것을 꺼내 김 강사 앞에 놓고 연필 끝으로 쭉 훑어 내려가다가 우선 이 스즈키란 놈만 해도 웬 고약한 놈입니다. 학교는 결석만 하고 모처럼 출석하면 선생한테 시비나 걸려 덤비고 교실에서는 장난이나 치고 그리고 게다가 품행이 좋지 못해 여학생한테 편지질하기가 일수입니다. 스즈키뿐입니까? 옳지. 이놈이 야마다란 놈도 그보다 더함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놈. 또 이 김홍규란 놈도 옳지. 또 이 가도란 놈도 도대체 이 반은 급장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학교 성적은 좋지만 성질이 못 되어서. 김만필은 T 교수의 의외의 열변에 기가 막혀 가만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충심으로부터의 미움에 타고 있었다. 신참자인 김 강사에게 들려주는 친절한 조언으로서는 좀 정도가 지나치리라고 생각될 만큼. 하지만 하고 김 강사는 T 교수의 얼굴빛을 봐가며 가만히 자기의 의견을 끼웠다. 우리는 학생을 대할 때 좀 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요? 하고 T 교수는 조금 체면이 안 된 듯. 그야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들의 그 친절을 받아주지 않는 데야 어떡하오. 당신도 이제 좀 치어나 보시면 차차 내 생각에 가까워지십니다. 두고 보시오. T 교수는 마침 급사가 찾아왔으므로 그대로 교무계로 가버렸다. 그러나 김 강사는 몹시 우울하였다. T 교수가 인격상 결점이 있는 것인가? 또는 자기가 아직 책상 물림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김 강사에게는 T 교수에게 몹시 탈을 잡히던 스즈키라는 학생이 도리어 흥미가 있었다. 며칠 지난 후 토요일 밤이었다. 김만필은 오래 찾아보지도 못한 H과장에게 치하에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 H과장이 교장에게 억지로 떼를 쓴 것이 아니었다면 김만필은 도저히 S 전문학교에 자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H과장은 조선에 와 있는 관료로서는 퍽이나 평민적인 친절한 신사였다. H과장의 집은 북악산 및 관사촌의 북쪽 끝으로 있었다. 저녁 후의 고요한 관사촌은 김만필의 발소리에 놀란 세퍼드인지 무서운 개들의 짖는 소리로 몹시 요란스러웠다. 김만필이 H과장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을 돌려는 순간 등 뒤에서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휙 돌리자 바로 등 뒤에까지 온 그 사람의 얼굴과 거의 마주칠 뻔하였다. 이거 누구시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 뒤에 온 것은 무슨 보퉁이를 낀 T 교수였다. 야 때루나, 할 짓은 다 아는구먼. T 교수는 김만필의 어깨를 툭 치며 비밀을 서로 통한 사람들끼리만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미소를 띄었다. 하긴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는 H과장의 힘으로 이번에 취직된 것이니까요. H과장은 나의 은인이니까요. 그야 물론이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나는 H과장하고 고향이 한 곳이라오. 네, 그러세요. 김만필은 더 할 말이 없었다. T 교수는 잠깐 무슨 생각을 하더니 벼랑간 H과장 집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며 김만필을 보고 잠깐만 거기서 기다려 주시오.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뭐요? 이거 왜 이러시오? 세상이란 다 이런 게 아니오? 하며 T 교수는 손에 들었던 물건을 한번 번쩍 쳐들어 보이고 부엌문으로 사라졌다. 김만필은 T 교수가 가지고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 꼴을 한번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니 김만필의 마음은 몹시 우울하였다. 부엌 속에서 하녀하고 무엇인지 쏘곤쏘곤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T 교수는 도로 나왔다. 이번에는 들어갈 때와는 달리 몹시 위험 있는 태도를 회복하고 있었다. 기두르셨지요? 그는 김만필에게 간단히 말하고는 잠자코 앞에 가서 정면 현관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날 밤 H과장 집에서 나온 후 T 교수는 자꾸 어디든지 잠깐 차라도 마시러 가자고 졸랐다. 김만필은 그것을 감사하게는 여길망정 거절할 이유는 없었으므로 그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세르팡이라는 찻집으로 들어갔다. 이 집은 김만필도 몇 번 간 일이 있었으나 T 교수는 매우 친히 아는 것 같았다. 카운터에 앉은 매몰스럽게 된 여자가 T 교수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센세, 이라시아이마세, 스이붕 오히사시부리네 하고 정떨어지게 외쳤다. 무슨 의미인지 T 교수는 입에다 손가락을 대고 쉬쉬 하면서 그러나 벙글벙글 웃으면서 구석 테이블을 차지하였다. 홍차 둘, 위스키를 타라고. T 교수는 보이에게 주문을 하고 김만필을 보며 긴상, 어떠슈? 술을 잘하신다지요? 천만에요. 조금만 먹으면 빨갛게 올라서. 이거 왜 이러슈? 소문 다 듣고 앉았는데. 하하하. T 교수는 의미 모를 너털 웃음을 크게 웃고 나서 긴상 일은 네 다 잘 알고 있지요. 벌써 작년에 H과장께 당신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내가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교장에게 추천한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지요. 하하하. 김만필은 T 교수의 후림대, 즉 남을 꿰어 후리는 수작과 너털 웃음에 몹시 야비한 느낌을 받았으나 하여간 고개를 숙여 그에게 감사의 표정을 아니할 수 없었다. T 교수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추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H과장의 명령을 교장에게 전하는 일만은 하였음직한 일이었다. T 교수는 차를 한숨에 마시고 이번에는 알짜 위스키를 청하며 당신은 나를 잘 모르셨겠지만 나는 당신을 이왕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작년부터 나는 조선말을 공부하느라고요. 김만필은 T 교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T 교수가 배우는 조선말과 김만필과의 사이에 무슨 연락이 있단 말인가. T 교수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김만필에게 친밀의 감정을 표시하기 위한 것 같았으나 김만필은 무슨 말이 또 나올는지 몰라 슬그머니 겁이 나는 것이었다. 조선말을 배우느라고 신문에 나는 소설과 논문을 학생들로 통역해달라며 읽었는데 우연히 당신이 쓰신 독일 신흥작가 군상이란 논문을 읽었어요. 정말 경복하였습니다. 독일 문학에 대해 당신만큼 연구와 이해가 깊은 이는 온 일본 안에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H과장 집에서 당신 이야기가 났을 때 그런 분을 우리 학교에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속으로 대단 바랐던 것입니다. 하하하.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써주십시오. 김만필은 속이 뜨끔하였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T 교수의 내심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작년 겨울에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던 독일 신흥작가 군상이란 논문은 몇 푼 안 되는 원고료를 목표로 총총히 쓴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그 논문의 내용은 독일 좌익 작가의 활동을 소개한 것이므로 지금 그런 종류의 일은 그의 S 전문학교에서의 지위를 위해서는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을 T 교수가 일부러 쳐들어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위협으로 들렸다. 도대체 T 교수는 무슨 까닭으로 김만필에게 친절을 억지로 보이려는 것일까? 모를 일이었다. 세르팡을 나왔을 때에는 둘이 다 얼근히 취하고 시간도 11시가 지났었다. 그러나 T 교수는 몹시 명랑한 태도로 앞장을 서서 바하트 암 라인을 콧노래로 부르며 아사히 마치 어느 뒷골목 깨끗하게 차린 오뎅찜 노랭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도 그는 가끔 오는 눈치인 것이 30이 넘을락 말락한 게이샤 퇴물인 듯 싶은 여자가 아까 세르팡의 마담이 외치던 것과 똑같은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다만 센세를 센세이라고 발음하는 것만이 달랐다. 김만필과 T 교수가 그 오뎅찜을 나왔을 때에는 둘이 다 비틀걸음을 쳤다. 3월 백화점 앞에 와서 T 교수는 단장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다. 걸어가겠으니 택시는 일 없다고 김만필이 사양하니까 전차도 끊어졌는데 여기서 동서문안까지 어떻게 걸어가느냐. 당신 집이 우리 집에서 가깝지 않느냐라고 T 교수는 말했다.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만필은 너무나 의외여서 물었다. 아다마다요. 더러 댁 문 앞으로 지나다니는걸요. 김상 문패가 붙었기에 그저 그런가 했지요. 우리 집은 긴상댁에서 바로 거깁니다. 그 CC의 커다란 문화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밑입니다. 이제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놀러 가지요. 하고 김만필은 대답했으나 속심으로는 결단코 T 교수를 찾아가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어째서 그는 탐정경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일까? 그와 교제를 계속하면 할수록 자기는 손해만 볼 것 같이 생각되었다. 자동차가 박석고개를 전속력으로 넘어갈 때 T 교수는 김만필의 귀에다 대고 이제 차차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세력이 있어 대단 시끄럽습니다. 긴상도 주의하시오. 그리고 C군에게도 주의하시오. 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속삭였다. C라는 사람은 지난 봄부터 S 전문학교의 독일어 강사로 있는 사람이었다. 인물이 심술궂게 된 데다가 김만필과 같은 독일어 선생이므로 어찌 생각하면 경쟁자의 입장에 있는 듯도 하나 C의 우월한 지위는
도저히 김만필이 대적이 아니었으며 또 김만필은 일주일에 4시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얻는 것만 고마웠지 그것을 오래 하리라 또는 좀 더 얻어버리라는 욕심도 없었던 것이다. 김만필이 무슨 영문을 모르고 대답을 못하고 있노라니까 T 교수는 벼랑간 껄껄 웃으며 아니, 무엇 별로 마음에 새겨들을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렇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김만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떨어진 대답을 하였다. 무슨 무서운 악몽에 붙들린 것 같아서 일각이라도 빨리 T 교수의 옆을 떠나고 싶었다. S 전문학교의 김만필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틀이 김 강사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었다. 첫째로 그 쭈구렁 밤송이, 외양도 맘씨도 쭈구렁 밤송이 같은 교장을 생각하면 당초에 정이 뚝 떨어졌다. 교무교에 가면 T 교수가 너털 웃음을 치며 친절스레 말을 거는 것이 무서웠고 교원실에를 가면 모두가 제일 잘났다고 김 강사 같은 것은 외쪽 눈으로 거들떠도 안 보는 데다가 언젠가 T 교수가 주의하라고 말하던 C 강사의 그 심술궂게 생긴 낯짝도 보기가 싫었다. 하루 이틀 지나가는 동안에 김 강사는 학교에 나가도 교장실에도 교무계에도 들르지 않고 교원실에 모자를 벗어 걸고는 바로 신문사로 들어가 독일에서 온 신문, 잡지를 펴들고 종칠때를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교실에서는 언젠가 T 교수가 귀뚱해주던 스즈키라는 학생에게 특별히 주의를 했으나 별로 시비를 걸려는 눈치도 안 보이고 평범하게 착실히 공부하는 모양이었다. 가끔 역독, 즉 번역하여 읽는 것을 시켜보아도 번번이 예습을 해온 것이었다. 10월 하순의 어느 일요일 아침 후 김만필이 자기 집에서 새로 도착한 룬드샤우 독일의 주간지를 펴들고 있노라니까 마당에서 긴 센세이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보니 그것은 의외에도 무슨 책을 옆에 낀 스즈키였다. T 교수의 말이 생각났으나 도리어 반가운 생각이 나서 거뜬 방으로 청해드렸다. 스즈키란 학생은 광대뼈가 약간 내밀고 아래턱이 크게 생긴 것이 조선 사람의 얼굴 비슷한 데다가 고집이 좀 있어 보였다. 그 얼굴의 인상이 T 교수를 불쾌케 하는 것인가 싶었다. 그러나 말하는 품은 그의 생김과는 달리 상냥하고도 조리가 있어 두뇌가 명석함을 보였다. 그는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었지만 독일 문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그해 봄에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은 뒤의 일은 김만필이 취직에 쪼들려 자세히 알아볼 여유가 없었던 만큼 스즈키가 도리어 더 자세하였다. 에른스트 톨러, 게오르그 카이서, 렌 레마르크, 심지어 토마스만 형제까지 예술원을 쫓겨났다지요? 그랬지요. 김만필은 어디까지든지 스즈키를 경계하면서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야기는 문학자 박해로부터 파시즘 자체의 공격으로 들어갔다. 스즈키는 열을 띄어가며 히틀러를 공격하였다. 처음 찾아온 김만필을 어째서 그리 신용하는지 스즈키는 할 말 아니할 말 섞어 떠들었다. 그 이야기하는 품이 몹시 단순하였다. 만일 스즈키가 김만필 이외의 선생을 찾아가 이를테면 T 교수 같은 이를 찾아가 그런 말을 떠들어댄다면 미움을 받을 것은 정한 이치였다. 이야기는 파시즘으로부터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스즈키는 S 전문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시그시 그때그때의 생활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몹시 공격하고 그것도 다 시세의 변천, 학교 당국의 가혹한 탄압 때문이라고 불평을 말했다. 선생님이 동경제대에서 문화 비판 회원으로 활동하실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죠. 스즈키는 김만필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문화 비판 회요? 내가? 스즈키의 질문은 김 강사에게는 청천의 병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무나 의외였다. 김만필은 취직운동을 시작한 후로는
그가 일찍이 문화 비판 회원이었던 것은 아무에게도 말한 일이 없고 그것이 혹시나 알려질까봐 몹시 주의해왔던 것이다.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은 학생들이 모두들 압니다. 서적기는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하였다. 아니요.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 나는 그런 회는 잘 모르는데. 김만필은 모처럼 얻은 자신의 지위와 양심을 저울에 달아가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세요? 서적기는 몹시 의외라는 표정을 하면서 그 회가 해산할 때 선생님이 일장 연설까지 하셨다는데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또 그 사실은 지금의 김강사로서 결코 후회하는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 자기의 현재 지위에 불리한 이러한 소문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일까? 김강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의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해 보았으나 자기의 과거를 암직한 사람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었소? 요전 다카하시라는 학생이 T 교수한테 놀러 갔더니 T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T 선생님이 뭐라고? 김 선생님은 그만큼 수제시라고요. 서적기는 김 강사의 질문에 그만 겸연쩍어 얼굴이 붉어지며 웃는 얼굴을 지었다. T 교수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으며 알았기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학생들에게 펴놓는 것일까? 필연코 그것은 무슨 개교를 쓰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정연코 김 강사를 먹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김만필에게는 오늘 자기를 찾아와 독일 문학으로부터 히틀러와 파시즘과 현 사회 정세의 공격까지를 탁 터놓고 이야기하던 서적기의 본심까지도 의심되기 시작하였다. 의심을 시작하고 보면 끝이 없었다. 대체 개학식 다음날 왜 T 교수는 유난스럽게도 서적기의 험담을 자기에게 들려주었을까? H 과장 집에서 만나던 밤에 왜 T 교수는 자기에게 한턱을 써가며 친절을 보여주면서 슬그머니 자기의 비밀을 아는 것을 암시하였을까? 그리고 이 스즈키란 학생이 사실은 T 교수와 한 통이어서 오늘 김만필의 본심을 한번 떠보러 온 것이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김만필은 공연히 모든 것이 무서워지며 앞에 앉아있는 스즈키의 얼굴이 새삼스레 쳐다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적기는 김만필의 표정이 벼랑간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도리어 의외라는 듯이 김만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김만필은 이놈이 이렇게 순진한 채 하고 있어도 실상은 T 교수의 스파이이기가 쉽다 하고 생각하니 서적기의 그 놀란 듯한 표정이 도리어 가증스럽고도 무서웠다. 서적기는 흥이 깨진 듯이 한참 앉았다가 모자를 들고 일어선다. 그의 얼굴에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미처 결단을 못해 곤각, 즉 곤란하는 표정이 떴다. 일어선 채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는 결심한 듯이 소리를 낮추어 사실은 선생님께 청이 있어 왔는데요. 하고 김만필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고 우리 반 안에 조금 생각 있는 동무 몇이 모여 독일 문학 연구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좀 참가해 주시지 못할까요? 서적기의 목소리는 몹시 진실하였다. 그러나 불안과 회의에 쪼들린 김만필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를 해하려는 흉계로만 들렸다. 바빠서 난 참가 못하겠소. 그는 단번에 서적기의 청을 딱 거절했다. 선생님 틈 계신 대로라도. 서적기는 다시 열심히 청했다. 몹시 바쁘니까 도저히 못 가겠소. 김강사는 여전히 딱 잡아떼었다. 정 그러시면 하는 수 없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서적기는 몹시 실망한 낯으로 모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대문을 나섰다. 서적기가 찾아왔다 간 후 김만필의 우울은 한층 더 심했다. 일종의 강박관념에 쪼들리는 정신병자같이 김만필은 항상
무엇인가 마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우울은 또 그의 태도를 한층 더 비겁하게 하였다. 그는 S 전문학교에 가면 어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공론하는 것 같아 점점 더 동료들과 말을 하기도 싫어졌다. 교장도, T 교수도, H 과장까지도 영영 찾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T 교수는 가끔 자진해 김 강사를 찾아와 말을 붙였지만 교장은 가을 이후 겨우 두서너 번 낭하에서 마주쳐 간단히 인사를 교환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날이 감에 따라 김 강사는 S 전문학교 직원들 사이의 공기를 차차로 짐작하게 되었다. 자세히는 모르나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교장과 T 교수의 일파가 대가리를 휘젓고 있고 그에 대항해 물리학의 S 교수와 독일어의 C 강사가 대립해 있는 듯 싶었다. 김만필은 그 어느 편에도 가담할 이유도 자격도 없었으나 교장과 T 교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슬그머니 C 강사 편으로 동정이 갔다. S 교수는 교장 반대파라 해도 비교적 든든한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C 강사는 까딱하면 이 두 파의 알력의 희생이 될 듯 싶어 과부의 서름은 과부가 아는 격으로 그에게는 동정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C 강사의 심술궂게 된 얼굴과 김 강사의 히포콘드리는 결합될 기회가 없이 지냈다. 흐린 하늘에서 가느다란 눈발이 날리고 가게 처마마다 세모 대매출의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연말이 가까운 어느 날 아침, 김 강사는 수업하러 들어가다가 낭하에서 T 교수와 마주쳤다. 몹시 춥습니다. 대단히 추운데요. 인사를 던지고 지나려니까 T 교수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잠깐만 하고 돌아서서 김 강사를 멈추었다. 이런 말씀은 허기가 좀 무엇하구먼두 하고 T 교수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소리를 낮추어 긴상, 가을 생각하세요? 저 H 과장 집에서 만나던 밤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김 강사는 잠자코 T 교수를 쳐다만 보았다. 교수는 여전히 웃으며 내가 과자 상자 들고 간 것 보았지요? 세상이란 다 그런 geb니다. 우리 교장도 그런 것을 대단히 생각하는 사람이니 연말도 되고 하니 한번 과자나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보시란 말이오. 김 강사는 할 말이 없어 얼굴을 비뚤어뜨린 웃음으로 대답하고 그대로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가르치는 데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T 교수의 그 말에만 정신이 팔렸다. T 교수는 대체 무슨 동기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또 들려주는 것일까? 친절인가? 조롱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T 교수의 그 말에 교장이 김 강사에 대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에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 과자를 한 상자 샀다. 윗덮개에 교장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자기의 명함을 붙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종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창피하다. 아무리 자리를 위해서라 해도 차마 이 짓만은 할 수 없다. 이제 이왕 노염을 산 다음에야 이 가지 과자 상자를 사다 주면 무얼 하느냐. 도리어 노염을 돋을 뿐이다. 내가 이것을 사다 주면 등 뒤에서 T가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아. 이것이 세상이 아닌가. 나는 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또는 나의 어리석은 심정을 조롱하는 사람을 도리어 경멸하면 그만 아닌가. 선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은 나의 인격이 아니라 도리어 받는 자의 인격이 아닌가. 그러나 김 강사는 드디어 그 과자 상자를 교장의 집에까지 가지고 갈 용기는 없었다. 전차를 타고 가다 말고 중간에서 내려 한참이나 헤매다가 생각난 것이 욕심쟁이로 일가간의 돌림뱅이가 난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뜻 아는 선물에 무슨 영문도 모르고 그러나 넌지시 과자 상자를 받아들였다.
어느덧 동기 휴가가 되고 새해가 되고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김강사는 아무데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외국서 온 신문, 잡지는 겉봉도 안 뜯긴 채 방 안에 흩어졌으나 그것을 정돈하기도 싫었다. 김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밥을 한술 떠놓고 바람 부는 거리로 헤매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피곤하면 거리에 갑자기 많아진 찻집을 찾아 정신 나간 사람같이 앉아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피곤을 느꼈다.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편으로든가 그는 그 모순에 터져나갈 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그것을 구할 방도와 용기가 없는 것이었다. 그에게 고뇌가 일어났도다. 벌써 7, 8년 전에 읽던 도대의 소설에서 우연히 기억한 이 짧은 구절이 무슨 깊은 의미나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T 교수는 겨울 동안에 몸이 한층 더 뚱뚱해진 것 같았다. 아무리 추워도 답답하다고 바지 밑에는 잠방이 하나밖에 안 입고 다니건만 얼굴은 기름이 번질하게 흐르고 붉은 빛이 이글이글하였다. 교무실 안은 그의 너털 웃음과 떠드는 소리로 일상 떠들썩하였다. 겨울 이후로는 그는 조선의 민속을 구한다고 젊은 무당과 양금, 가야금 뜯는 기생을 돼지떼처럼 몰고 다녔다. 학교에서는 누구를 붙들기만 하면 무당과 신장 내리는 신비에 대해 끝없는 열변을 토하였다. 그러나 T 교수가 젊은 무당이나 기생을 데리고 무엇을 연구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듯이 또 그가 일상 떠들고 웃고 하는 이면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루는 T 교수가 또 예의 인품 좋은 웃음을 띠고 김 강사를 찾아와 집으로 나가는 길에 잠깐만 어디로 같이 가자고 청하였다. 김 강사는 지금까지 T 교수와 접촉해서 유쾌한 기억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었으나 어쨌든 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언젠가 같이 갔던 세르팡이라는 찻집으로 갔다. 그러나 T 교수의 이야기는 또 언제나 마찬가지로 불쾌한 것이었다. 어제 저녁에 H 과장을 만났더니 긴상을 좀 만나자고 그럽디다. 우리 교장의 성미는 내가 잘 아니까 요전에도 무슨 과자 상자라도 갖다 주라니까. 아마 안 그랬죠? 긴상은 실례의 말이지만 아직 세상을 모른단 말이오. 무슨 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째 도무지 공기가 좀 재미없는 듯 하던걸요. 아마 H 과장의 추천으로 들어왔겠다. 잘만 하면 차차 시간도 더 얻을 수 있고 할 텐데 왜 해다 실수를 한단 말이오. T 교수는 충심으로 김 강사를 동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어찌 생각하면 그 말도 그럴듯한 말이나 김만필에게는 어째 T의 하는 말이 뺨치고 등 만지는 수작같이 생각되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H 과장은 곧 찾아가지요. 그는 침이나 뱉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으로 곧 H 과장을 찾아갔다. 불안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H 과장 집 현관에는 마침 손이 있는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응접실에는 H 과장 혼자서 앉아 있었다. 하녀가 와서 테이블 위의 찻종을 치우고 있는 것이 누가 왔다가 금방 간 모양이다. H 과장은 웬일인지 노기가 등등해 앉아 있었다. 일상의 그 온후하던 안색은 간 곳 없고 독살스러운 눈으로 김만필을 노려보았다. 무얼 하러 왔나? 그는 김만필이 방을 들어서자마자 대고 쏘았다. 김만필은 너무나 의외여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T 말이 과장께서 좀 만나자고 하신다기에. 만나자고 해야만 만나겠나? 자네 할 때 긴 할 때는 자꾸 찾아오고 자네한테 일 없이 되니까 발을 뚝 끊는 그런 신뢰의 경우가 어디에 있나? 그러기에 조선 사람은 배은망덕을 한다고들 하는 게야. 잘못되었습니다. 김만필은 앉지도 못하고
과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H과장은 노한 소리를 한층 높여 자네는 또 그런 경우가 어딨나? 나는 자네만 믿었지. 남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남의 얼굴에 똥칠을 해주는 그런 법이 어딨나? 제가 과장님을 속이다니요? 속이다니요? 자네는 나한테 와서 취직 청혼할 때 무엇라고 그랬어? 사상방면에는 절대로 관계없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남을 감쪽같이 속이는 데가 어디 있나? 올 것이 온 것이라고 김만필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면 어디까지 한번 버티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상이니 무언이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과장님을 속이다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 그래도 자네는 나를 속이려나? H과장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차종을 덜그럭하고 놓고 의자를 뒤로 떼밀며 몸을 벌떡 젖혔다. 그때 이웃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언제나 일반으로 봄 물결이 ንም실늠실하듯 온 얼굴에 벙글벙글 미소를 띤 T 교수가 응접실로 들어왔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는 양심적 지식인의 비애. 어떻습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김강사가 살짝 뭐랄까요?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과자 한 상자가 무엇 그리 대단하다고 윗사람에게 그다지 잘 보이려 아첨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선물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 정도를 못해서 쫓겨날지 어쩔지 전전긍긍하느냐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속물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놓여있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크나큰 배신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연이어 났습니다. 그러나 김강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행동이 아주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선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올바름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의 문제 이상으로 양심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의 바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면서 비양심과 양심의 대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소설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엔 이런 양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세상에서 슬쩍 뒤로 미루면서 부적응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현재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고위의 인사들의 모습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닌 아첨 잘하고 아부가 일상인 사람들이며 뇌물을 성공의 조건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불쾌하고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편안한 감상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유진호의 김강사와 T 교수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Looking out the window, I suddenly remember those days when we laughed together, walking hand in hand down that street. Now I pass by alone. I try to act like I'm okay, but something feels empty inside every day without you.
days longer than I ever knew. They said with time I would be fine, but the space you left only grows larger. Remember our happy days, all those moments filled with laughter, times that will never come again, those precious moments we had. Remember all our days together. I loved you every single moment. All the days I spent with you. In photographs we remain, smiling faces full of joy. Everything has become a memory I long for. When your favorite song plays somewhere nearby, I feel tears coming, so I quickly walk away. I tell myself someday I'll forget, but memories of you only become clearer. Remember our happy days, all those moments filled with laughter, times that will never come again, those precious moments we had. Remember all our days together. I loved you every single moment. All the days I spent with you. If someday time passes and we meet again, I'll tell you then. I was happy, the days I spent with you were the brightest moments in my entire life. Remember our happy days, all those moments filled with laughter, times that will never come again, those precious moments we had. Remember all our days together. I loved you every single moment. Remember, I'll keep them forever. Thank you for all our time together. All the days I spent with you.